그 하체의 근력 자체가 저하가 되면은 갑자기 일어서거나 그 다음에 어떤 체위 변동을 했을 때 올 수가 있고, 이는 갑자기 어지러움증 유발, 그 다음에 낙상으로 위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러나 잘 알지는 못하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근감소증인데요.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질환으로 보행 속도나 일상 활동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감소증은 단순한 나이의 문제일까요? 혹시 여러분의 생활에서 근감소증의 징후를 느껴본 적은 없으실까요? 오늘은 양진규 선생님과 함께 근감소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실용적인 팁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규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광대 삼본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의사로 진료 교수로 일하고 있는 양진규입니다. 네, 오늘 우리 선생님 모시고 근감소증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이 많은 분들이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근감소증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고 또 이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감소증은 연령과 관련이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상부터 근육량과 그 다음에 근력의 점진적인 감소를 말합니다. 근육 위압보다는 근육 위축에 주 초점이 있고요. 만 75세가 넘어가시면 근력 저하도 있지만 근기능도 저하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저하되는 양상이 보입니다. 이 원인으로는 신체적으로 활동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불충분한 식단이 특히 이제 단백질, 비타민 D, 오메가3 이런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육이 적게 되고 그 다음에 근육 세포 자체도 작게 되어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활동을 적게 하면 비만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 환자, 특히 심폐질환자 같은 경우는 활동 자체가 적어집니다. 또 만성 신장질환,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그 다음에 호르몬 자체 문제도 근육 감소증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리를 좀 해보자면 활동량이 감소하거나 불충분한 식단으로 충분히 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 근감소증의 초기 증상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피로감, 아니면 근력 저하, 보행 속도 저하 등이 이 근감소증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설명 도와주실까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내용, 피로감, 근력 저하, 그다음에 보행 속도 저하, 이런 것도 근감소증의 하나의 초기 증상이 중 하나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체력이 점점 줄어들고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이 좀 저하되는 것들, 특히 또 계단 오르거나 그다음에 잘 넘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증상도 하나의 증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좀 의심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습니다. 심해 감소, 보행 시 좀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점점 증가한다.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그 다음에 최근에 낙상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경우는 한번 이제 설문조사나 아니면 환자분의 히스토리를 들어보면서 이거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이제 진단 과정으로 갑니다. 진단은 손의 악력 검사를 이제 하게 돼서 그 악력으로 심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28kg, 여성은 한 18kg 정도의 이상으로 안 나오신다면 좀 의심을 하게 되고요. 요즘엔 덱사 검사라고 해서 이제 엑스레이 같은 기계를 양쪽 상완, 양측 하측에 검사를 해서 양을 재기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피로함을 느꼈을 때 의심하는 게 아니라 평소라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계단 오르기라든지 앉았다 일어나는 이런 동작들이 불편하다 싶으면 또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미 이 근감소증이 진행된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치료에는 영양요법, 특히 이제 단백질과 그다음에 충분한 이제 비타민 D, 그다음 오메가3 같은 이런 영양 공급이 충분히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다음에
저항성 운동을 이제 좀 추천하게 됩니다. 저항성 운동이라면 약간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팔굽혀펴기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런지, 그 다음에 스쿼트 같은 건 하체 운동도 같이 골고루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탄성 밴드 같은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관절을 이렇게 조금 운동하시면서 약간 저항감 있게 하시는 것도 도움됩니다. 오히려 또 건강하신 분들은 덤벨을 또 사용하긴 하시는데 어르신들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일단 먹는 걸로도 단백질, 비타민 D, 오메가3 같은 요소들을 잘 챙겨야 되고 운동, 근력 운동도 꾸준히 좀 하는 게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근감소증이 왜 단순히 근육량이 줄어드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여러 질병들을 또 유발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근감소증이랑 자주 좀 언급이 되는 왜 당뇨라든지 심혈관 질환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지 궁금해지거든요. 근육은 이 혈당 조절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혈당이 높아졌을 때 근육이 이제 당을 이제 흡수를 해가지고 유지하거나, 그 다음에 혈당이 떨어졌을 때는 당을 잘 내보냄으로써 이 일정한 혈당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에서 근육 감소는 이 혈당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하체의 근력 자체가 저하가 되면은 갑자기 일어서거나 그 다음에 어떤 체위 변동을 했을 때 기립성 저혈압이 올 수가 있고, 이는 갑자기 어지러움증을 유발, 그 다음에 낙상으로 위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체의 근력 자체가 부족하게 되면 자주 넘어지는 또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쉽게 또 피로하고 또 기체 대사량이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또한 비만이 생기고 또 심폐질환자들은 심폐 활동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또 그 근감소증을 다시 또 유발하게 되는 악순환을 좀 겪게 되게 됩니다. 네, 이 근감소증을 정말 작게 봐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게 여러 다른 질환들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악순환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근육량 관리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근감소증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겁이 좀 났거든요.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실생활에 쉽게 좀 적용할 수 있는 팁을 주실 수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근감소증 자체가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많이 좀 화두가 되긴 하는데, 이게 점차 이제 그 관리 자체의 개념으로 가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을 어르신들은 생각보다 잘 안 드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리고 흡수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좀 충분하게 단백질 공급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량 유지에서 무조건 근력 운동도 중요하겠지만 일정하게 유산소 운동을 매일같이 좀 해주시면서 근력 운동은 주 2, 3회 정도, 그 다음에 한 번 운동했을 때 다음번 운동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다, 그 다음 근육이 너무 피로하다, 이 정도까지는 하지 마시고 조금 다음번 운동할 때 좀 편할 정도로 근력 운동을 점진적으로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런지나 팔굽혀펴기 이게 바닥으로 하시는 건 좀 어려우시잖아요. 벽에서 이렇게 살짝 하시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다리를 쭉 펴시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근육이 꽉 뭉쳐지는 느낌까지 좀 힘을 주시고 굽혔다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탄성밴드가 가벼운 것부터 또 아주 조금은 이제 좀 탄성이 심한 것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탄성 밴드를 활용한다면 평소에 또 근력 운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또 너무 무리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점, 그리고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이라든지 유산소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꼭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 방법에 대해서도 챙겨봤고요. 오늘 정말 다양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의 핵심 포인트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건강한 식단 관리와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통해서 좀 활기찬 노후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도움 주신 우리 양진규 선생님과는 여기서 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근감소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한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일상에 조금씩 적용해 나가면서 더욱 건강하고 또 활기찬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건강하고 또 유익한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